국에 들어갈 정도로 잘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할머니들은 우리가 모신다. 할머니들은 우리가 모신다 라는 것이 김영삼, 김대중 정부 때부터 방침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조 아래 한일 간 외교 분쟁은 불필요하다. 그렇게 본 것이 그동안의 한국 정부의 입장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노무현 정부까지 모든 위안부 문제, 징용 문제에 대해서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때까지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게끔 다 조치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 들어오면서부터 기존의 대통령들이 일본과 협약을 해서 마무리된 것을 다시 문제를 끄집어냈는데, 문재인 정권이 끄집어냈다기보다는 문재인 정권이 탄생하게 된 배경에는 문재인 정권을 지지한 시민단체, 그 많은 시민단체들 중에서 일본을 반일 감정을 매개로 한 그러한 시민단체들이 꽤 있습니다. 그들이 요구가 끊임없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모시고 다니면서 국제적으로 동상을 만든다든지 기부금을 모은다든지, 네, 이런 과정 속에서 문재인 정권이 그들을 적절하게 제지를 하지 못한 겁니다. 제지를 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대법원에서 노무현 정권에서 이미 민관합동위원회에서 당시 이해찬 씨가 당시에 그 대표였죠. 그때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문제를 대법원에서 다시 강제징용 문제를 끄집어내서 한일 간 외교 마찰의 원인으로 또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매우 상식적이고 간단한 일인데 이 모든 자료는 여러분들이 인터넷 뒤져보면 다 나옵니다. 그런데 요즘 언론은 이 사실을 보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반일 감정몰이라고 하는 거대한 쓰나미가 오는데, 이러한 진실을 언론이 얘기하면 조회 건수가 줄어들고, 조회수가 줄어들면 광고가 줄어들고 자신들이 영업하는데, 언론 영업하는데 지장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진실을 말하지 않기로 한국의 주류 언론들은 자신들이 과거에 발표한 것조차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권력에 의한 언론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조그만한 거 드릴까요? 조그만한 거. 일본의 과거사 반성은 한국 정부만을 상대로 한 게 아니에요. 일본은 전범국가죠. 당시에 일본은 서구 연합군과 그리고 동아시아의 점령국 행세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과거사를 반성할 때는 한국만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범국가로서 과거사를 일본은 39번을, 그 이상입니다만은 일단 대한민국 외교부 기록에 드러난 것만 39번을 사죄했습니다. 위안부 동상 옆에서 사죄하지 않았다고 계속 얘기하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진정성이 없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진정성 어디 가서 찾을 수 있을까요? 천황이 여기 와서 할북 자살하면 진정성이 있나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이웃지간에 불화가 생겼어요. 불화가 생겨서 그 사람이 사과를 하고 일정한 보상금을 드리면 그 나중에 진정성은 뭘로 증명하나요? 사과하고 보상금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진정성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진정성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이웃지간에 평생 철천지 원수가 될 겁니다. 국제사회에서는 조약을 통해서, 협상을 통해서, 국제사회에서는 조약과 협상을 통해서 국가 간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국제관례입니다. 그것이 외교의 기반입니다. 한일 기본조약은 박정희 대통령이 외교 관계를 수립했지만 박정희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에 관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을 싫어해도 박정희 대통령이 외교 관계를 맺은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어느 나라 대통령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문재인 정권이 외국과 조약을 맺었어요. 그러면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조약을 인정하지 않을 겁니까? 국제관계 약속이에요. 그 외교관계를 지키지 않는다면 바로 양대국은 바로 전쟁에 돌입하게 됩니다. 대법원에서는 강제징용에 대해서 재판을 계속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대법원에서 강제징용 대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일본에서는 즉시 신일본 제철 상대로 한 한국 정부의 강제 배상 어떤 동족 움직임에 대해서 일본 정부에서는 매우 분노하는 거예요. 외교 관계를 지키지 않는 나라하고 어떻게 국제사회에서 같이 공조를 할 수가 있느냐 이런 겁니다. 여러분 베이비 토크라는 말 알죠? 영어 되게 쉬운 영어 베이비 토크. 또 한자어로 뭐가 있어요? 유체이탈. 유체이탈 화법이라 그래요. 베이비 토크. 다시 말하면 나는 좋아 싫어. 나쁜 나라 좋은 나라. 저 사람은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러한 두 가지 용어로 어린아이들은 얘기합니다. 어린아이들이 그러잖아요. 이거 맛있어요? 맛이 없어요? 좋아요? 싫어요? 이러한 방식으로 상대 국가를 나쁜 나라. 그럼 우리에게 좋은 나라는 어디입니까? 외교관계는 좋은 나라와 나쁜 나라가 없습니다. 외교관계는 각 국익을 취하면서 각각의 서로가 치열한 외교전을 통해서 공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베이비 토크, 유체 이탈 이러한 화법을 통해서 전 국민을 바보로 만드는 거예요. 바보를 뭐라 그래요? 우민화다, 우민화. 여기에 지금 주류 언론들이 권력과 유관한 주류 언론들이 여기에 북치고 장구를 치면서 국민들을 반일 감정 몰이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한국은 수출해야 먹고 사는 나라예요. 여러분 반일 감정을 야기시키는 동상을 수출해서 먹고 살까요 우리가? 여러분 창피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전 세계에서 위안부의 후손으로 널리 알려지는 게 좋습니까? 대한민국이 일제 때 노예 노동자로 징용받다고 그 후손이라고 자랑하는 게 그렇게 좋습니까?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긴 것은 조선이라는 나라가 나라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피폐했기 때문에 나라를 빼앗긴 겁니다. 그럼 우리가 반성해야 돼. 다시는 뺏기지 않는 건강한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대단한 조선이 있었던 것처럼 일제를 쳐부수고 조선으로 돌아가자. 고종을 살려내고 순종을 살려내고 민비를 살려내고 몇 년치 예산을 낭비를 한 민비를 살려내고 말이 됩니까? 우리는 역사 자료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나라로 민주공화국으로 태어났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국민의식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저렇게 70여 년이 지난 역사를 끄집어내서 동상을 갖다 놓고 절을 하고 기도를 하고 사랑당을 만들어서 돈을 걷고 드디어 전무후무한 윤미향이라고 하는 검찰의 횡령과 사기와 준사기와 기부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이 기소당한 윤미향을 만들어낸 정대협이 정의안이라는 이름으로 오늘날에도 존재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반일동상 지질규명공대위는 미래지향적인 역사를 주장합니다. 과거에 죽은 귀신들을 불러 모아서 기부금을 모아서 후원을 모아서 사리사욕을 취하는 이러한 반사회적인 반국가적인 이러한 우민화 정책에 우리는 반대합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부터 반일동상 진실규명 공대위 43회차 기자회견을 개최하겠습니다. 명절이라서 되게 오늘은 좀 한산한 분위기예요. 약간 조용합니다. 네, 조용하게 오늘 기자회견을 개최를 할 거고요.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공대위와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의 발언에 주목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복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대한민국에 야당이 있나요? 좀 개인적인 의견이긴 합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대한민국에 야당이 있는지 여당이 있고 제2중대, 제3중대 여당을 지지하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또 하나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시민단체에서 반문 시민 운동을 하는 단체가 참 많죠. 광화문에 와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터지기 전에 제가 토요일마다 와서 여성가족부 해체 서명운동을 했었는데요. 그쪽 광화문이 광란의 도시였어요. 그 집회 장소였어요. 너무나도 많은 반문 집회를 하는 단체들이 모여서 집회를 하는데요. 각자 도생이에요. 서로 반문을 하는데 내용이 다 다르고요. 저는 너무너무 헷갈렸어요. 저분들이 반문을 하는데 서로 화합이 안 돼요. 네, 그러한 상황들을 봤는데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제가 왔었는데요. 와, 광화문이 유령의 장소가 되어 있더군요. 제가 이제 공대위 운동을 반일동상 진실규명 공대위를 우리 옆에 계신 대표님께서 만드신 단체예요. 물론 그 전에 동반모라고 하는 단체가 우리 이우연 박사님, 최덕규 대표님, 그다음 미디어와치의 황 의원 대표님들이 만든 그런 단체고요. 반일동상 진실규명 공대위는 네 분이 징용자상 반대를 하면서 반대 운동을 하시면서 네 분께서 민형사 고소를 당합니다. 그거에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 반일동상 진실규명 공대위가 세워졌고요. 그 그룹의 고소에 반대하기 위해서 이 공대위라는 명칭을 우리 최덕규 대표님이 만드셨고 페이스북에 그룹을 만드셨고요. 사람들을 모아서 지금까지 운동을 같이 해오고 있었습니다. 운동을 하다 보니까 서로 토론도 해야 되고 기조도 맞지 않고 이제 멤버들끼리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는 좀 자유스럽게 누구를 강퇴시킨다든지 강하게 어떤 어필을 해서 상대방이 운동을 못하게 방해를 한다든지 어떤 그러한 기준은 아니고요. 서로의 의견을 모아서 하고 하는 어떤 그런 단체였고요. 저희들이 서로 의견을 모아서 지금까지 잘 이제 지내왔는데 최근에 일주일 사이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거는 이제 제가 잠시 후에 잠깐 브리핑을 하고 저희 공대위의 공식 입장을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네. 모두 발언하실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본 순서로 들어가서요. 최덕규 대표님께서 모두 발언으로 문을 열어 주시겠습니다. 네. 예, 여러분 이 만화를 봐주세요. 네. 예, 이게 좀 야하죠. 예, 그냥 클로즈업 해보세요. 예, 여기는 한구 위안소고요. 위에는 무한 병참이에요. 근데 이 한구 위안소와 무한 병참은 책이에요. 무한 병참은 병참 장교가 당시에 위안소 기록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한국 위안소는 일본 군의관이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나가자와 겐 이치라고 하는 한국 위안소 책과 그 다음에 야마다 세이기치라고 하는 무한병참의 병참장교가 책을 냈는데 당시에 중국 내륙에 있는 후베이성 항구 지역입니다. 현재 무한 지역에
적경리에 있었던 위안소의 모양입니다. 그 책을 이 만화로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인 작가가 그 두 가지 책을 가지고 만화로 그린 거예요. 그래서 1943년에서 45년까지 무한병참이 그 기록을 남겼고요. 그 다음에 한국위안소는 1940년부터 이 기록을 남겼어요. 근데 여기 잘 보시면 여기에 줄 서 있습니다. 그죠? 여기에 이제 일본군이 줄이 서 있어요. 근데 이 모양을 가지고 한국의 이른바 정대협, 오늘날 정의원은 이 그림을 보고 어떻게 설명하냐 하면 조선의 위안부를 일본군이 이런 모습으로 줄 서 가지고 마치 성폭행을 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죠. 예. 이 그림을 그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관점에 따라.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자, 여기서 들어갑니다. 딱 들어가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뭐예요? 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충성! 그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 들어가면은 여기 지금 그 위안부가 있잖아요. 위안부가 뭐라 하는지 아세요? 딱 들어가자마자 여기 주도권을 내가 갖고 있을 테니까 너는 시킨 대로 해! 라고 여기 위안부가 여기 군인한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쪽은 프로고 여기는 아마추어예요. 여긴 그 남자가 참 창피한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그만큼 위안부가 주도권을 행사할 정도로 권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밑으로 내려가요. 너 여기 지금 이 사람이 이제 군인이 옷을 벗으려고 그러잖아요. 각방 풀르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거 그냥 관물이라는 용어 쓰죠. 우리 군대에서 요새 써요, 관물이라고. 관물은 그냥 돌아. 그대로 돌아. 신발하고 각방 풀지 마. 그냥 있어, 그냥. 왜냐하면 신발 각방 풀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 뒤에 줄 서 있는데. 그러니까 그냥 있어. 그냥 바지만 내리고 무릎으로 기어오라고, 그냥. 아시겠죠? 이게 당시의 모습이에요. 얼마나 사람들이 그 20대 그러니까 초반에 그 청년들이 그 넘치는 그 성을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여기 줄 서 있는 게 이게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거. 이 사람이 성폭행을 하고 서 있는 게 아니라 성을 어떻게 하지 못해가지고 이게 지금 징징거리고 있는 거예요. 자, 뒤로 넘어가. 예, 이게 이름이 경자입니다. 경자가 병참 사령관한테 상을 받고 있어요. 병참 사령관이 표창을 했어요. 이유는 여기 나오는 걸 번역을 그대로 여기 했어요. 경자는 조선은행 한구지점에 3만 원을 저금해서, 이게 당시 돈으로 3만 원이 현재는 1978년 현재 4천만 원 상당에 해당합니다. 4천만 엔. 그러니까 뭐예요? 4억 되는, 요즘 돈으로 하면 4억. 네. 그 저금을 해서 저축왕이 된 거예요. 저축왕이 돼서 경자가 가지고 있는 희망은 저금액이 5만 원에 달하면 경성에 경성이 요즘 서울이잖아요. 서울에 돌아가서 작은 음식점을 경영하는 게 경자의 꿈이에요. 그래서 여기 병창사령관이 여기 상을 주는 거예요. 여기 모든 위안부가 경자처럼 돈 모은 거 아니에요. 경자는 아마도 매력이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남성들한테 인기가 많으니까 많이 찾아주고 하니까 돈을 모았겠죠? 네? 네. 이 바로 만화가 무한병창과 바로 한국 위안소에서 벌어진 그 책을 군의관과 병참 장교가 기록한 것을 그대로 옮긴 거예요. 네. 이렇게 봅시다. 결론. 병참 장교와 일본 군의관이 진실을 얘기한다 안 한다? 요거는 요까지 진실이에요. 이 사람들은 군대 안에서 벌어진 일을 진실로 자신들은 눈에 본 대로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나 위안부를 모집하고 현지에
조달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이 장교들은 알 수 없죠. 그게 온 사람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온 사람을 물론 병참 장교는 온 사람의 명단과 나이와 서류를 확인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벌어진 한국 당시에 조선 본토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그 경찰들처럼 군인이 알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한병창과 한국위안소 이 두 가지 역사 자료는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들은 성노예가 아니라 성노동자로서 일본군을 상대로 경제활동을 한 거예요. 바로 문옥주 씨도 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말씀 듣도록 하죠. 네. 이 자료가 나왔을 당시에는 위안부에 대한 그 어떤 정치적인 그러한 뭐 나라끼리 정치적인 또는 정대협이 그때는 없었기 때문에요. 이 책이 나올 당시에는 어떤 솔직한 어떤 그 자기의 경험담을 실제로 쓰는 그러한 책이었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정대협이 있고 또 많은 이제 뭐 위안부를 옹호하는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게 또 책들이 나오고 거기에 이제 뭐 성노예 설 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어떤 자료들을 많이 구축을 하고 있죠. 이때는 그러한 어떤 역사적인 배경, 정치적인 배경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나온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신뢰해서 저 책을 탐독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제가 뭐 피해자를 보호하는 어떤 그 이야기들을 지금 저쪽 정비업에서 자꾸 매번 집회 때마다 뭐 외치십니다. 피해자를 보호하고 피해자를 위해서 운동하는 어떤 단체인 것처럼 말하는데 제가 김복동 다큐멘터리를 넷플릭스를 통해서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거기에서 이제 핵심적인 게 뭐냐면은 김복동 할머니가 유럽 투어를 한 2주에서 3주 그 사이 갔다 오는 그러한 기획을 한 영화예요. 다큐멘터리예요. 그때 김복동 할머니가 나이가 90살이에요. 그런데 뭐 유럽을 여러 나라를 도시고 그 다음에 학교를 방문하고 어떤 단체에 방문을 해서 연설도 하시고 하시는 거였는데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찍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그 마포 쉼터에서 돌아가셨던 손영미 씨가 휠체어를 끌고 김복동 위안부, 김복동 씨를 병원으로 데려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저게 어떤 장면인가 하고 제가 유심히 봤어요. 그런데 김복동 씨가 유럽에 가기 전에도 그렇고 사실 90살이면 여러 가지 몸이 아프죠. 네, 그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은 많이 아프신 경우가 거의 뭐 태반이잖아요. 근데 이제 휠체어를 타고 가시는데 병원에 도착해서 의사의 진단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그 엑스레이를 찍고 의사가 설명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뭐라고 하냐면요. 척추와 척추 사이 디스크, 연골들이 다 닳았대요. 유착이 심해서 온몸에 통증이 심하고 찌릿찌릿한 약을 처방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요. 김복동 다큐멘터리에 나와요. 그러한 상황에서 아픈 주사를 맞고 그 힘들다는 얘기를 하세요.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척추 그 디스크 이게 유착 협착증이라고 하죠. 여러분 유럽을 가려고 하면 비행기를 몇 시간을 타야 되시는지는 여러분들이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뭐 운송 수단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셨겠죠. 앉아서 연설을 하시고 돌아다니시고 그 여정을 2주 동안을 한 거예요. 유럽을. 왜요? 김복동 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하나의 홍보죠. 그리고 나서 한국에 돌아오시고요. 결장암 진단을 받아요. 결장암 진단 받는 그런 장면도 나옵니다. 역시 휠체어를 타고 또 어떤 집회에 참석을 하는데요. 그 겨울날이었어요. 거기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수술 5일 만에 화해치유재단 반대 시위에 동원이 돼요. 그러면서 거기에서도 연설을 하시죠. 물론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번 할머니나 어머님이 계신 상황에서 이러한 진단이 나왔다고 했을 경우 당연히 척추 협착증이 있으면
다 알겠죠. 미리 알았겠죠. 여러분들 생각에 만약에 90살이 먹은 내 할머니가 이러한 몸 상태로 유럽 투어를 가서 그런 운동을 하도록 비행기 장시간을 타고 그렇게 사회 운동을 하도록 여러분 같으면 그거 허락하시겠습니까? 한다고 해도 가족이면 못 가게 말리는 게 기본 상식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나서 또 수술을 받아요. 결장암 수술이요. 그리고 나서 또 시위에 참석해요. 이거 누구의 아이디어입니까? 아픈데도 나가야 된다고 김복동 씨가 말했다고 해요. 그렇다 쳐도 그거를 감형을 하는 그들의 목적이 뭐란 말입니까? 이거야말로 노인학대고요. 위안부 학대란 거를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 이우연 박사님께서 저희 43회차 공대익 기자회견 성명서를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기자회견문 이효재의 여성운동과 윤정옥 교수의 위안부 연구는 실패했다. 오늘을 살아가는 여성 가운데 단 한 명도 이효재에게 빚지지 않은 사람은 없다. 이것은 책 대한민국 여성운동의 살아있는 역사 이효재 표지에 실린 글이다. 시민 없는 시민운동, 여성 없는 여성운동이 권력을 배경으로 호가호위하는 오늘 이 사회에서 그간 이효재가 벌인 선의의 사회운동은 여전히 유효한가? 이에 답하기 위해서는 군수공장 정신대와 상업매춘 위안부를 별개로 인지하지 못한 채 위안부 지원단체를 만들면서 정신대란 이름이 들어간 정신대 문제 대책협의회, 즉 정대협이란 단체를 만든 윤정옥의 평형모순적인 연구를 설명해야 한다. 그리고 그 정대협의 30년이 이제 거액의 기부금 횡령 사기 등 6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윤미향과 회계부정 혐의를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마포쉼터 손영미 소장에서, 그리고 나눔의 집에 기부금 위법 부정행위에서 온 국민을 상대로 반일 감정을 선동한 이른바 위안부 비즈니스에서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음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윤정옥이 왜곡된 위안부 연구를 하게 된 데에는 측근이었던 이효재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 1967년경부터 한국교회여성연합회는 성매매 문제와 기생관광 문제를 고발해 왔는데, 이때 이효재가 기생관광 조사에 한창이던 교회여성연합회에 윤정옥을 소개해서 정신대 실태조사를 해볼 것을 권유했다. 그리고 정신대 문제 답사팀이 구성돼서 정신대 위안부 연구가 시작된 것이다. 이는 이효재와 윤정옥이 외화를 벌기 위해 일본인 관광객들에게 가난한 한국인 여성들의 몸을 팔게 하는 정책적 기생관광은 현대판 정신대라는 인식을 공유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리하여 윤정옥은 후일 오키나와 등을 현지 답사한 것을 1988년 4월 교회 여성연합회 주최의 국제세미나 여성과 관광문화에서 발표하였다. 그런데 이것은 이효재의 성매매 반대운동에 힘입어 이른바 일본군 성노예 문제가 거론된 최초의 공식적인 자리가 된다. 이효재는 매매추를 주제로 한 석사 논문을 심사할 때 넓은 의미로 보면 상호 존경 없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남편의 비위를 맞추고 비굴하게 구는 것도 매춘 셈이 아니냐고 질문할 정도로 결혼에 의문을 품고 윤정옥과 더불어 스스로 평생 독신을 유지했다. 그러한 인물이 한국 가족사회학의 태두라고 불리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한국민의 조상인 다수의 어미들은 전근대 가부장제 아래 아무런 권한도 없이 매춘에 준하는 혼인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단 말인가? 이들의 배경에는 두 교수 모두 부유한 집안 출신의 3대째 크리스찬으로 목사 아버지를 두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보수 기독교의 순결 이데올로기 이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고를 지닌 두 사람, 특히 이효재의 제자들 중에는 여성단체 연합 상임대표 및 여성부 장관을 지낸 지은희, 민주당 전 국회의원 이미경 전 정대협 상임대표 및 UN 사회인권위원회 위원인 이화여대 교수 신혜수 등 기라성 같은 화이트칼라 여성들이 포진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은 자신들의 반일 성정치 프로파간다에 이런 반구도 언급하지 못하는 여야 정치인들을 볼모로 한 채 오늘의 한국 사회를 좌지우지하고 있다. 이효재가 힘을 실어준 윤정옥의 정신대 연구는 위안부에 대한 착오에서 비롯된 것이긴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일본인 기생관광을 현대판 정신대로 보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선의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참혹하다. 위안부가 기본적으로는 일제히 공창제 아래 행해진 상업매춘으로서 인신매매와 같은 사례는 부수적인 사건 정도였다는 점, 그리고 기생관광에서처럼 오늘날에도 여전히 성노동에 종사할 수밖에 없는 여성들의 가정적, 개인적인 빈곤을 국가가 해결할 수 없다는 점에서 두 사람의 연구는 정치경제학적인 사회구조를 도외시한 탁상공론에 불과하다. 결과적으로 두 교수는 한국민들의 우민화를 초래하고 한일 간 외교 참사를 가중시키고 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는 서양의 격언을 염두에 두기 바란다. 두 사람의 선의는 실패했다. 2020년 9월 30일 반일동상 진실규명 공대회 쌍입니다. 네. 네, 유현 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네. 저희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시민운동을 하면서 서로 의견이 맞지 않으면 토론을 통해서 서로 조율해 나가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감정으로 가고 뭐 어떤 인신공격으로 가는 어떤 그런 일들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작은 단체 안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요. 큰 문제는 아니고요. 네.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겉으로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그 스토리가 있고요. 내면의 깊이 뒷배경이 있어요. 여러 가지 진짜 복잡한 일들 하에서 어떤 일이 이게 수면에 드러나고 일이 벌어지거든요. 근데 그 멤버들이 다 그 일에 관련되지는 않고 그렇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속 내용을. 그래서 뭐 군대에 있다가 나가신 분들도 있고
뭐 또 따로 운동하시다가 따로 운동하시고 또 같이 연대하시고 직간접적으로 연대 운동을 하세요. 그런 어떤 상황들을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께서 공대위에서 어떤 뭐 누구를 쫓아낸다 막 이런 어떤 루머들이 돌고 이제 어떤 음해성 그러한 어떤 안 좋은 이야기들을 막 퍼뜨리시는데 참 안 좋은 상황이 지금 벌어졌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대변인이기 때문에요. 이 모든 사람들의 그러한 내용을 알아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저한테 그때 그게 어떤 게 진실이고 어떤 게 문제였었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한 분도 없으세요. 물어보시지는 않고 뒤에서 본인들이 막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그때 저희 멤버가 아니었던 분조차도 자기가 마치 그때 사실을 경험한 것처럼 여기저기 막 떠들고 다니시고 이 사람 저 사람 전화해서 뭐 이상한 소리 하시고 막 하는데요. 그분은 여기 공대에 그 당시 있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이야기를 막 하고 다니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좀 해결하고 싶어서 뭐 어떤 단체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촬영하에 공개 토론을 요청합니다. 모든 문제를 다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분들 지금 다 모르세요, 내용을. 그러시면서 지금 엉뚱한 소리를 하고 다니시는데 저는 다 말할 수 있어요. 네, 왜냐면 저는 다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요. 두 번째, 공대의 단톡방, 단체방에서 게재되지 않은 그런 운동은 공대의 이름을 걸고 하지 마세요. 본인들 소속한 단체 이름으로 위안부, 반 정대협, 그런 운동은 당연히 하셔야죠. 예. 그러나 공대의 반일동상 진실규명 공대의 이름을 걸고는 하시면 안 됩니다. 이유는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 문제를 책임을 지지 않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이름을 걸지 말아주세요. 세 번째, 단체방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룰을 반복적으로 어기고 또한 단체 행동에 어긋나는 개인 행동을 하는 멤버는 제명시키겠습니다. 꼭 명심해 주시고요. 이거는 어느 단체나 마찬가지예요. 저희 단체만이 아니라 단체에서 나가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각자 속한 곳에서 열심히 운동하시면 됩니다. 네, 공식적으로 제가 선포를 했습니다. 잘 들어주시고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위안부 동상에서 저희가 원래는 징용 동상이라고 있어요. 강제징용 노동자 동상인데 그게 저기 용산에 가면 있습니다. 용산 역광장에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원래 반일 동상 공대가 출범이 할 때 그 전까지 그 노동자 징용 동상이 우리의 조상이 아니다. 일본의 홋카이도에 그 벌거벗은 일본인 사진을 모티브로 한 거라고 저희들이 문제를 제기했고, 근데 그 문제가 지금 대법의 강제징용 판결로 인해서 지금 한일 간 외교의 가장 큰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부터는 오늘 지금 이화여대에 갔다가 이렇게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화여대는 6차례 집회를 통해서 오늘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안부 문제와 여기 윤정옥 이해호제 그 여성주의자 운동가들이 여기에 정대를 만들었다는 것, 그것을 저희가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다음 주부터는 12시에 여기서 위안부 동상에 관한 수요 집회 중단을 위한 집회를 하고요. 요거 끝나는 대로 용산으로 가서 용산 징용상 앞에서 저희들 집회 및 기자회견이 이어집니다. 네, 하루에 2번 연이어서 이어지는데 공통적으로는 한국이 정상국가로 가기 위한 외교관계에 매우 정상적인 나라가 되기 위한 저희들의 투쟁입니다. 많이 지원해 주시고 지켜봐 주십시오. 네, 이상 마칠까요? 네. 제 43회차 반일동상 진실규명 공대의 기자회견을 이상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방송에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이상 수고하셨습니다. 네.